만약 삼국지 영웅들이 코스트코 같은 초대형 창고형 매장을 세운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삼국지 영웅들이 비즈니스 세계에 뛰어들어 거대한 유통 제국을 건설하고 또 그 제국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혼란스러운 후한 말기, 백성들의 삶이 팍팍해지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시대를 앞서간 비전을 가진 세 명의 영웅 유비, 권호, 장비가 복숭아 밭에서 의형제를 맺으며 새로운 사업을 구상합니다. 바로 도원마트라는 이름의 창고형 할인 매장이었죠.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좋은 물건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서 백성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유비는 특유의 인자함과 덕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는 우리 도원마트는 단순한 가게가 아닙니다. 백성을 위한, 백성에 의한, 백성의 마트입니다. 라고 외치며 소비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이끌어냈죠. 그의 진심 어린 모습에 사람들은 감동했고 도원마트는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갔습니다. 관우는 그의 상징인 청룡원 월도처럼 날카롭고 정확한 기준으로 상품의 품질을 관리했습니다. 그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단 하나의 불량품도 용납할 수 없다 고선언하며 신선한 식료품부터 튼튼한 농기구까지 최고 품질의 상품만을 고집했습니다. 그의 깐깐함 덕분에 도원마트에서 사면 믿을 수 있다는 소문이 전국에 퍼져나갔습니다. 장비는 그의 우랑찬 목소리만큼이나 시원시원한 논류 시스템을 책임졌습니다. 그는 막히면 뚫고 없으면 만든다. 도원마트의 물건은 절대 끊기는 법이 없다. 그 호언장담하며 전국 각지의 산지에서 신선한 물건들을 빠르게 실어 날랐습니다. 그의 화끈한 추진력 덕분에 도원마트의 창고는 언제나 물건으로 가득 차 있었죠. 이렇게 3형제의 완벽한 협업 덕분에 도원마트는 개점과 동시에 대성공을 거둡니다. 입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도원마트의 성공은 당시 상권을 장악하고 있던 동탁의 낙양백화점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낙양백화점은 온갖 명품과 사치품을 팔며 폭리를 취하고 있었거든요. 위기감을 느낀 동탁은 자신의 오른팔인 여포를 보내 도원마트를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여포는 레드래빗이라는 이름의 초고속 배송 서비스를 출시하며 도원마트에 도전장을 내밉니다. 천하제일의 속도, 주문 즉시 당신의 문 앞으로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명마적토마를 이용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배송 속도를 자랑했죠. 심지어 경쟁사의 고객 정보를 빼내고 악의적인 후기를 퍼뜨리는 등 비열한 수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비, 관우, 장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심은 통한다는 믿음으로 품질과 가격 경쟁력에 더욱 집중했고 결국 소비자들은 다시 도원마트의 편에 섰습니다. 도원마트의 성공 신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제갈량이라는 천재적인 마케터를 영입하면서 도원마트는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제갈량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비자의 숨겨진 니즈까지 파악했습니다. 그는 동남풍 부는 날, 연을 사면 할인이 2배, 같은 기상첨예한 이벤트를 기획하거나 삼구토력 쿠폰처럼 고객이 3번 방문하면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등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천하삼분지계라는 이름의 대규모 프랜차이즈 전략을 발표하며 전국을 3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각각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매장을 열 계획을 세웁니다. 도원마트는 이제 단순한 가게를 넘어 거대한 유통제국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도원마트의 성공 신화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합니다. 북쪽에서는 조조가 위마트라는 이름으로 무섭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조조는 오직 실력과 효율만이 전부다 라고 외치며 철저한 성과주의 시스템과 합리적인 가격 정책으로 중산층을 공략했습니다. 그는 유능한 인재라면 출신을 가리지 않고 등용했고
둔전제라는 이름의 자체 생산 농장을 운영하며 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췄습니다. 위마트의 실용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는 도원마트의 인간적인 매력과는 또 다른 흡입력을 가지고 있었죠. 남쪽에서는 송권이 오마트를 세우고 해상 무역을 기반으로 한 독특한 상품 라인업을 구축했습니다. 강동의 풍요로움을 당신의 식탁, 외로라는 슬로건 아래 해외에서 들여온 이국적인 향신료나 진귀한 과일들을 독점 판매하며 부유층과 신흥 세력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그의 동생 손상향은 뛰어난 협상가이자 패셔니스타로서 오마트의 PB 상품 개발을 주도하며 브랜드 이미지를 한층 더 고급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시장은 도원마트, 위마트, 오마트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삼국지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세 마트는 각자의 강점을 내세워 끊임없이 격돌했습니다. 예를 들어 위마트가 1%샘표일 할인 행사를 시작하면 도원마트는 구매 금액의 10%포인트 적립으로 납부를 놓았고 오마트는 해외 직구 상품 특별전을 열어 경쟁을 피해 갔습니다. 한 번은 세 마트가 적벽태정이라 불리는 대규모 할인 경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제갈량과 주유가 손을 잡고 연합 할인 이벤트를 펼쳐 도주 위마트를 궁지에 몰아넣은 이 사건은 유통업계의 전설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도원마트 제국은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에 취한 것일까요? 관우는 자신의 성공 경험만을 믿고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좋은 것이다 라며 신제품 도입에 소극적이었고 부하 직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기 일쑤였죠. 결국 그는 무리하게 신규 매장을 확장하다가 위마트와 오마트의 협공에 걸려들어 핵심 상권이었던 형주점을 빼앗기고 맙니다. 이는 도원마트에게 뼈아픈 손실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창업 공신이었던 유비가 세상을 떠나면서 도원마트는 구심점을 잃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아들 유선이 경영권을 물려받았지만 그는 경영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주변의 간신들에게 휘둘리기만 했습니다. 제갈량은 어떻게든 도원마트를 되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는 출사표라는 이름의 사업 계획서를 올리며 북쪽의 위마트를 공략하기 위한 대규모 마케팅 캠페인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무리한 확장과 마케팅 비용 지출은 오히려 도원마트의 재정을 악화시켰고 제갈량 자신도 과로로 쓰러지고 맙니다. 결국 현명한 리더와 유능한 전략가를 모두 잃은 도원마트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조조의 뒤를 이은 사마이가 이끄는 위마트는 더욱 강력해졌고 결국 도원마트의 모든 지분을 인수하며 기나긴 경쟁을 막아내립니다. 백성을 위하겠다는 순수한 열정으로 시작했던 도원마트는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삼국지 영웅들의 창고형 마트 창업기 어떠셨나요? 한 시대의 영웅들이 모여 만들어낸 거대한 성공과 그 이면에 숨겨진 배신, 그리고 몰락의 과정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아무리 좋은 비전과 뛰어난 인재가 있어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초심을 잃는 순간 거대한 제국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교훈을 말이죠. 여러분이 만약 삼국지 영웅들과 함께 마트를 창업한다면 어떤 전략으로 천하를 통일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